유명 인사들의 이혼, 그 자체만으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소식입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은 상담 사연 소개는 하루 쉬고 그 대신 관심을 끌고 있는 핫 이슈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박경래 변호사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박경래 변호사입니다. 네, 최근에 김민재 선수가 4년간의 결혼 생활을 마무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워낙 유명한 선수이다 보니까 김민재 선수의 이혼 소식은 연일 뜨거운 관심을 몰고 있는데요. 이번 이혼 소식 박경래 변호사는 어떻게 보셨어요? 네, 김민재 선수 유튜브에서 결혼 발표한 걸 본 게 기억이 나는데 이혼을 했다니 안타깝습니다. 저는 이제 이혼 소송을 전문적으로 하다 보니 네. 변호사를 선임했을까? 어떤 변호사가 했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네, 근데 어떤 변호사가 했는지는 나오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김민재 선수가 축구 선수 가운데서 최대 연봉을 받고 있다 보니까 재산 분할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지난주였죠. 한 변호사가 유튜브 방송에서 김민재 선수가 전 부인에게 최소 80억 원 이상의 재산 분할을 해줬을 거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렇게 나온 배경을 먼저 정리해 볼까요? 네, 김민재 선수는 중국 베이징 고원에서 뛸 때 2020년 5월 결혼했고 네. 터키의 페네르바체 SK와 이탈리아의 SSC 나폴리를 거쳐 독일의 바이에른 뮌헨 팀에서 뛰고 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베이징 고안에서 350만 유로, 당시 환율 기준으로 하면 42억 정도 받았고요. 네. 페네르바체에서는 35억 원에 해당하는 235만 유로, 나폴리에서는 68억 정도 되는 463만 유로의 연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소속팀 뮌헨에서는 1,200만 유로, 그러니까 176억 원을 받고 있죠. 네. 이를 단순 합산하면 지난해까지 4년간 연봉으로 받은 돈만 321억 원에 달합니다. 그 변호사는 이제 김민재 선수가 기타 자산을 제외한 연봉 수입만 전 부인과 나눠서 가졌다라고 하는 가정하에 재산 분할 규모를 계산한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있습니다. 김민재 선수는 결혼한 이후에 한국이 아닌 중국이나 이탈리아, 유럽에서 활동해오고 있잖아요. 네, 게다가 어린 자녀도 있고요. 김민재 선수의 활동 때문에 전 부인이 해외에서 결혼 생활을 했으니까 위자료를 더 많이 줘야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네,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법적으로 손해배상금의 성격으로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외 생활을 했다는 것만으로 위자료를 더 지급해야 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김민재 선수가 협의 이혼을 했다고 하니 소송으로 가지 않을 정도로 금전적으로 좀 상당히 배려를 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80억 재산 분할이라고 하는 80억의 숫자에 많이 꽂히셨을 것 같은데 사실 재산 분할은 두 사람이 결혼 생활하면서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과정인데 어떻게 생각하면 김민재 선수는 보통의 급여 소득자보다 굉장히 많은 수익을 이제 얻은 상황이고 뭐 거의 중소기업 수준의 이제 뭐 매출 그러니까 수익이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도 재산 분할 그만큼 받을 수 있었을까요? 김민재 선수가 소득이 많았으니 재산을 상당히 형성을 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뭐 그 과정에서 이제 아내가 해외 생활을 함께 하면서 가사와 육아, 내조 등으로 기여한 점이 인정은 돼서 재산 분할 자체는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아주 고액의 소득이 있었기 때문에 재산의 뭐 상당 부분을 뭐 80억 이런 금액을 재산 분할로 받는 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재판이 아니라 협의 이혼으로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그 배경에는 좀 어떤 사정이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스포츠 선수들은 연봉 계약을 하죠.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따져본 연봉 자체만 하더라도 잠정치이긴 하지만 김민재 선수가 이제 320억 정도를 가정을 했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모 변호사님이 80억이라고 하는 숫자를
이제 산출한 것 같아요. 네. 이제 혼인 생활 4년이고 이제 320억 정도라고 하면은 거기 한 20% 내지 30% 분할이 가능한 거 아니냐? 그러면 이제 80억 정도라고 하는 숫자가 나온다. 이제 이런 가정이었는데 뭐 물론 이제 보통의 이제 혼인 생활 4년 차 이제 남자분이 이제 재산을 다 형성했다고 하더라도 뭐 20 내지 30% 분할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이렇게 김민재 선수처럼 본인의 어떤 출중한 능력으로 통상의 재산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은 재산을 형성한 경우에는 이 비율이 굉장히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여도 분할 비율은 그 통상적인 수준보다는 훨씬 낮아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죠. 사실 뭐 혼인 기간 10년 이렇게 되는 경우에도 재산이 굉장히 많으면 보통 우리 혼인 기간 10년이면 5대5 뭐 이렇게 받아간다고 생각을 하시지만 재산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또 기여도가 줄어드는 게 우리나라 네. 판례의 경향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김민재 선수 뭐 재판으로 갔을 때 20-30%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셨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재판으로 가서는 절대 80억이라고 하는 숫자는 나오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제 협의혼으로 마무리하셨기 때문에 네. 숫자는 저희가 알 수는 없죠. 그렇습니다. 네. 또 하지만 협의혼을 하셨기 때문에 재판 기준 정도의 근사치 아니면 좀 더 원래 재판으로 갔을 때보다는 많이 받지 않았을까 그런 추측은 가능하긴 합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런 점들도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김민재 선수는 현재 맨헨과 연봉 1,200만 유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176억 원을 계약했다고 알려졌어요. 근데 이거를 한꺼번에 받은 게 아니라 주급으로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주에 3억 4천만 원 이제 지급받고 있는 건데요. 네. 이거 뭐 계약은 176억 원이긴 하지만 이제 주급으로 받으니까 그럼 아직 받지 않은 돈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까요? 재산 분할은 이 사람이 얼마를 버는지가 기준이 아니라 그 번 돈으로 어떤 재산을 형성했는지를 기준으로 분할 대상 재산이 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받지 않은 돈은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네. 위자료 같은 경우도 뭐 소득 상황이나 재산 상황을 고려하기는 하지만 통상적으로는 어떤 잘못의 정도에 따라서 금액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 김민재 선수가 소득이 높다고 해서 뭐 이렇게 재판을 통해서 뭐 천문학적인 액수의 위자료가 지급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일부 누리꾼들은 이제 엄청난 이제 위자료나 재산 분할을 받았을 거다 이렇게 추측을 하기도 하는데, 그죠? 네, 뭐 500억 원을 줬을 것이다. 뭐 이런 말도 나왔습니다. 네, 아마도 이렇게 추측하는 거는 최근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간의 이혼 소송 2심 판결에서 이제 법원이 최 회장에게 재산 분할조로 1조 3,808억 원을 지급하라고 한 것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기는 합니다. 이 김민재 선수 이제 누리꾼들이 이야기하는 500억 현실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혼인 기간 중에 그 소득 올린 게 300억 원대인데 네. 물론 그거보다 훨씬 더 재산이 많을 수는 있겠지만 네. 500억 원이 지급됐을 것으로 생각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어떤 합의가 있었다면 그 합의 조건을 지키는 걸 전제로 해서 소송 외적으로 뭐 고액의 위자료나 재산 분할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는 사례가 있기는 합니다. 네. 그렇지만 500억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번 돈보다 더 많이 재산 분할로 네. 이제 주기는 좀 어려운 거죠. 김민재 선수 같은 경우는 혼인 기간도 짧고 이제 재산 형성이 기여도가 있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잖아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물론 아이를 출산하고 양육하고 가사를 한 부분이 뭐 일부 인정은 되겠지만 네. 김민재 선수가 어떤 아주 특출한 어떤 재능 때문에 고액의 소득을 얻은 것에 대한 기여가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경우에는 재산이 아주 많은 경우에는 법원에서 뭐 20-30%가 아니라 뭐 10%, 뭐 7% 이렇게 되는 경우도 네,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양육비 이야기도 해볼게요. 김민재 선수는 2020년에 결혼식을 올렸고 같은 해 12월에 딸을 얻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아이가 어리기 때문에 엄마가 이제 아이를 양육하는 걸로 협의했다고 알려졌는데 양육비 재산분할과는 별도로 지급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양육비는 위자료나 재산분할과는 별개로 아이를 위해서 지급되는 비용이고요. 이때 이제 소득액을 기준으로 양육비가 보통 정해지게 되고 아이 연령도 고려합니다. 아이가 그 성년 만 19세가 될 때까지 매월 지급하게 되는데 가끔 이제 소송 외적으로 협의를 할 때는 이 미래의
양육비를 전부 합쳐서 선지급하는 것으로 합의를 하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은 양육비를 만약에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면 언제까지 얼마를 지급해야 할까요?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김민지 선수가 그 양육비 산정 기준표상 표준 양육비만 지급을 한다고 합의를 했을 것 같지는 않고 네. 그거보다 좀 높은 금액이지 않을까 합니다. 네. 사실 현재 뭐 한 1,000만 원 이상은 줬을 거다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는데 그 금액은 연봉만을 기준으로 산정이 된 거긴 합니다. 연봉 이외에 추가적으로 뭐 광고 모델료 수당, 뭐 스폰서십 비용 같은 거 합해지면 뭐 최대 양육비 얼마 정도 됐을까요? 그 산정 기준표상으로 이제 최고 금액이 한 200만 원대 후반 정도거든요. 그래서 네, 물론 이제 굉장히 이제 돈이 많은 분들, 네, 저희가 소송해봐도 한 300-400 정도 판결로 갔을 때는 그 정도죠. 네, 예, 그렇기는 한데 이제 협의 이혼을 했고 그렇죠. 뭐 아이를 배려했다고 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높은 금액으로 뭐 말 그대로 뭐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 양육비를 지급한다던가 이런 합의가 있었을 수도 뭐 있죠. 네, 있겠습니다. 저희가 네, 뭐 재판으로 가면은 이제 법원에서는 뭐 300-400, 뭐 정말 뭐 많으면 뭐 500 이 정도지만 뭐 두 분이서 합의하는 경우에는 뭐 아이 한 명에 월 1,000만 원씩 하는 경우도 그렇죠. 보긴 봤어요. 네. 맞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다행인 점은 두 사람이 원만하게 합의를 했다는 점, 그리고 아이를 1순위로 두고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이제 밝힌 점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보통 어떻게 마무리될까요? 아이가 해외 생활을 하면서 계속 이제 국제학교 다니거나 뭐 유학을 한다거나 이럴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거 외에 필요한 어떤 학비를 계속 지원한다던가 아니면 아이가 성년이 되었을 때도 뭐 학자금이라던가 독립할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한다던가 이런 양육비 외에 추가적인 요소가 추가되지 않았을까 합니다. 네, 그렇겠네요. 이제 아이한테 이제 경제적 물질적으로 이제 부족하지 않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있는데요. 이혼 사유입니다. 과연 유책 배우자는 누굴까 하는 건데요. 네, 기사에서는 이제 성격 차이로 이혼을 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더라고요. 네, 뭐 혹시나 나중에 뭐 이제 부정행위 정황이나 금전 문제 같이 다른 문제가 불거진다면 다른 국면으로 바뀔 가능성도 있을까요? 네, 협의 이혼을 했는데 이제 그 이후에 어떤 다른 상황이 발생을 하면 뭐 위자료 청구라던가 이런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아마도 이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미리 사전적으로 합의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은 이혼 전문 변호사인 두 사람이 이번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경래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